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어제 이어서 쌍방울 이화영의 진술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화영이요, 최근에 비공개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류의 진술을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의 기조와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화영의 변호인이 부인 A씨한테 그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은 이 변호사를 잘라버리죠. 그리고 변호인이 바뀌었다고 법원에 알리는 과정에서 이화영이 그 내용을 듣고 저는 몰랐던 사안인데요. 저는 그 변호인과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화영 부인 A씨가 정신 차려 이럽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게 여기까지인데 사실상 이화영은 이제 대북 관련해서는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었다는 폭로, 그 진술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뒤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며 1인 시위하고 면담 요청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이미 민주당에서 이화영 드디어 제대로 얘기하기 시작했구나 감지한 겁니다. 이화영의 변호인이 17명이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화영을 진짜 변호하는 변호인과 그렇지 않고 민주당에 계속 보고를 해왔던 감시자 변호인과 이렇게 두 가지 분류가 있었는데 이화영은 그 중에서 자기 변호하는 변호인을 선택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화영의 부인 A씨가 이화영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얘기한 뒤로 이화영에게 면회 가려고 했는데 면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도 이화영대로 야, 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왜 네가 자꾸 알지도 모르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끌고 가려고 해 라는 퍼포먼스를 계속 A씨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화영이 이제 증인으로 제시한 국정원의 그 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이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결국엔 거기에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다음 재판 8월 8일 정도로 예정돼 있는데 그 재판에서 이제 이화영의 입으로 그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골자는 그거죠.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김성태가 2번 보냈는데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비용이니까 그렇다 쳐도 300만 달러는 그래도 방북 비용이니까 적어도 방북 대상자가 이재명 아니냐. 당연히 이재명이 방북하는 비용 이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보고하지 않았겠느냐가 중심축이었죠. 그런데 계속 이재명 측은 말도 안 돼. 몰랐다. 자기가 방북하는 비용인데 몰랐다. 그래서 지금 정진상도 소환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진상은 그다지 별 얘기를 안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진상까지 소환 당사자가 지금 정진상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사태 파악이 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면 이화영이 어느 정도 입을 털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또 상황이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길거리 시위 하잖아요. 1인 시위도 하고 면담 요청도 하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야, 검찰이 지금 이화영으로 안 되니까 김성태 봐주면서 이화영 조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검찰에서 김성태와 이화영을 엮어가지고 김성태를 봐주고 이화영을 조집니까? 말도 안 되죠. 이화영은 이화영대로 죗값을 치러야 되고요. 김성태는 김성태대로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김성태가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에 이화영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 이화영이 그런 일을 했는지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화영은 이화영대로 그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죠. 거기에 다른 사람을 갖다 붙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화영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보스, 자기의 대장이 누굽니까? 이재명. 그 다음 타자는 이재명으로 가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죄를 감싸려고 하면 이거 큰 잘못입니다. 이거 이재명이 증거인멸하고 이재명이 그동안 불법을 저질렀던 개인 비리 아닙니까? 이거를 당 차원에서 감싸준다는 것은 공당의 이미지에도 큰 훼손이 올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김성태, 이화영 엮어가지고 지금 검찰을 농락하고 있다시피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한 소리 했습니다. 누가 지금 봐주기 수사를 하느냐. 자기 당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 권력을 총동원해서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 지금 개인 범죄에 당을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대표 정신 차리고 정치 권력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깡패를 시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친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입신양명을 위해서 북한을 동원하려고 했고 거기에 지금 깡패 동원해서 돈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민주당에 지금 세뇌되어 있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 국회의원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셔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재명은 여기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은 개인의 이 범죄 행각 때문에도 괴롭지만 당내 입지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당내에서도 이미 반명계가 이 권력을 치고 올라갔잖아요. 이제 밟히는 것만 남아있는 건데 적어도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좀 깔끔하게 가자. 이 얘기를 한동훈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화영의 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 그동안 막아놨던 게 풀리기 시작한 거고 이 폭로로 인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이재명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최고 결정권자임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되면 이제 이재명 차례가 오는 겁니다. 그 수순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환조사에 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화영이 정진상 통해서 이재명과의 계속 관계를 가졌던 거, 그리고 정진상이 이번에 쌍방울 대북성공 관련해서 소환되는 거,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따놓은 당상입니다. 자, 마지막 한 줄 평으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이화영의 입이 열렸고 그 혀끝은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